서로 막 갈등이 막 일어나게 되고 뭐 혼란이 일어나고 거기를 뭐 해치고 뭐 그런 데서 오게 되는 또 뭡니까? 손해배상. 옛날에는 불륜죄라는 것이 성립이 됐는데 지금은 불륜죄는 없어지고 대신 뭐가 생기냐면 손해배상. 재산상이 얼마나 손해를 보게 만들어. 혹은 정신적인 고통에서의 그 손해배상. 뭐 이런 거래 가지고 민사로 이제 되는 이 경우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자아실현의 사람은 사람은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죠. 그게 4단계의 욕구인데 사람은 자기가 인정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의 명예를 가지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의 고유한 그 욕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명예를 갖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명예훼손이 오게 됐을 때에 그럴 때에는 법에 의해 가지고 규제를 하거나 처벌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자연인의 이 시대에 가까운 혹은 거기서부터 그런 범죄라고 보게 될 때는 그러한 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 법이 굳이 법이 없더라도 각자가 자기의 터전 속에서 자 생존해가죠. 그 다음에 서로 자기 속에서 사랑과 보존의 역할들을 패밀리 속에서 혹은 또 어떤 그 관계들 속에 인간관계들 속에서 사랑과 어떤 그런 것들을 소속을 갖다가 충족시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참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침범을 해서 이거를 훼손시키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복수심이 굉장히 강하죠. 너 이렇게 왔어. 너 혼 좀 나.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각자가 복수하도록 내버려둬요. 예, 각자가 복수하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런데 이 법이 없는데 각자가 복수하면 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뭐냐면은 이럴의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그 문명적인 이런 단계에서는 각자가 복수하는 게 더 무섭다는 거죠. 왜? 이때는 무제한으로 뭔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만약에 저 사람 괜히 건드리고 저 사람 패밀리를 건드리고 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키는데 이게 훼손을 시키고 괴로움을 주게 됐을 때는 여기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복수할 때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하라는 것도 없어요. 불나면 갖다가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충분히 각자의 조절이 가능했을 것이다. 각자가 자기의 그 욕망을 과도하게 채우기 가지고 타자의 것을 갖다가 훼손을 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 각자의 영역 복수 시대 때는 법이라는 것이 없지 그죠?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자연인의 상태 속에서 이제 지내고 해서 그 정도에는 법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아직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진행이 돼가지고 농업하고 야금술이 발달이 되는 순간에 두 가지의 경향이 생겨납니다. 하나는 농업일 경우에는 무엇입니까? 땅에 대한 소유권 의식을 갖게 되죠. 땅에 대한 소유권. 혹은 농업이 발달됐을 때에는 식량에 대한 다량의 확보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에 의한 땅도 마찬가지고 땅도 그렇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생각이 들어하면은 1인분의 식량보다는 2인분의 식량을 갖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의식이 들어가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은 그러면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3명의 식량을 가는데 3인분의 식량을 3사람이 3인분의 식량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든 간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걸로 돌리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이게 뭐냐면은 탐욕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따질 때 이 욕구하고 이 탐욕 간의 이 차이점은 탐욕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지키게 되는 그러한 자기에게 고유한 인간이라면 누구든지에게 고유한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는 양을 넘어서 타자에게까지 손을 갖다가 펼치게 되는 것, 이게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중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은 이 욕구에도 중용이 있어야 될 것이다. 육의 중용은 뭐냐면은 내가 1인분으로서 사람은 사실은 이런 그 먹고 자고 입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가장 생리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에는 각 사람들에게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먹을 때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먹을 때에 10개의 식사를 하지 않죠. 다 사람은 그저 3대 식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갑자기 해가지고 하루에 막 3인분씩을 먹을 수 있냐? 그거 아닙니다. 또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도 그 당시에는 뭐냐면은 야 동물들 막 잡아가지고 동물에 있는 털 벗겨가지고 입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오게 되죠. 그리고 입는 거 그렇고 그리고 자는 것도 뭐 크게 뭐 천평 자기 집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원 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다 정원이니까. 자기가 있는 거 다 정원이에요. 자, 자연인들 TV에서 보시는 그 자연인들 보시면요. 어떤 한 분은 이런 마음을 표출을 하세요. 아니 이게 무슨 정원이 왜? 이건 전부 다 이게 다 내 거. 그러면 혹시 등기부등본상이 그러시는 거 아니 그거는 여기 다 뭐 주인 소유주다 이러시면은 그분들이 여기 오지도 않고 이게 다 내 거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려는 순간에 5인분의 식량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5인분의 식량을 갖다가 뭔가가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이게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바로 여기에서부터 탐욕이 생기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불평등이 이제 생겨요. 왜 불평등이 되느냐 재밌습니다. 그러면은 자, 농업의 경우로 봤을 때 누군가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거 땅을 확보해가지고 내가 지금 봄, 여름, 가을에서 한 3년치 먹을 식량을 미리 거둬놔서 내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순간에 한 사람이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각자가 그냥 영역의 지역에서 살던 자연인들이 그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산 어디 땅 어디에다가 울타리를 탁 치는 겁니다. 누가 먼저 울타리 쳐가지고 야 너들 들어오지 마라 여기 이건 내 거야. 아니 그러면은 전에는 그 상관없이 그냥 해서 여러 가지 해가지고 자기들 먹고 그러던 사람들이 뭐 세 사람이 먹고 사는 데에는 뭐 그냥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땅을 세워가지고 땅을 울타리를 치고 이것이 내 거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어떤 것이더라고요. 사회적 강자와 사회적 약자의 차원으로 강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불평등의 기호일 것이다. 자,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 야금술. 야금술이라는 게 그 철광석에서부터 그 철을 갖다가 추출해내는 그런 기술이죠. 어느 게 그것이 발달되는 순간에 사람으로는 뭐가 있냐면 그걸 가지고 누구는 또 유리하게 잘 갈고 닦아가지고 더 좋은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그거 할 수 있는 야금술이라는 게 에다가 그걸 혜택으로 쓸 줄 모르고 계속해서 돌이나 들고 땅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호미가 요새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호미가 지금 유럽이라든가 아메리카 이런 데 굉장히 그 호응이 좋은 거 아시죠? 호미. 그 굉장합니다. 그 땅에다가 파가지고 근데 서양 사람 잘 모르던 거예요. 그 우리나라 좀 잘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막 해가지고 뭐 올려놓으면 막 많이 팔리고 이제 그런다는 얘기들이 최근에 지금 있는데 그와 같이 어떤 그 홈이라고 하는 그런 철로 된 뭘 가지고 경작을 잘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사람들은 무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무기입니까?
그냥 돌이라든가 나무로 해서 나무로 된 화살로 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철로 된 그런 칼을 만들고 도끼를 만들고 막 화살촉도 막 철로 된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가서 무기를 만드는 순간에 무엇이냐면 야금술에 의해서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측이 무엇이 됐습니까? 사회적 강자가 됐습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가 되고 그부터는 뭐가 들어갑니까? 강압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부터 점차 사람들이 뭐냐면은 사회적 불평등이 도입이 되면서 점점 강화되는 그런 시기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그런 막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막 공동체 생활을 하고서 사람이 막 늘어가고 하는 순간에 무엇이 다시 독서와 같은 그 무엇이 유입이 되냐면은 사람들이 뭐였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뭡니까? 전쟁 잘하는데 막 기위도 막 잘하고 막 칼도 잘 쓰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뭡니까? 야, 저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막 서로 간에 칭송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막 칭송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자, 어떤 사람은 가장 용기 있는 자. 아니 그래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과도하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고 우월한 지위에 쓰려고 하는 그런 권력의지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자신들이 우월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 오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강하게 하는데 요거는 그 시대 조금 지난 시대지만은 로마 시대 때 한창 그 검투사들이 로마에 아주 그냥 그 검투사들은 대부분의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은 누굽니까? 로마라든가 그럴 때에 노예들이 있었죠. 영화들 보시거나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역사서를 보면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예들은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노예들이 인간 취급 안 했겠습니까? 그 노예들은 대부분 뭐냐면은 적군입니다. 적군이었다가 그 사람들이 패한 사람들 갖다가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이 노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죠. 그 철천지의 원수고 아주 조심해야 될 그런 존재들, 제압해야 될 존재들이 누구냐면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그 노예들 괜히 인간 취급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뭐 반란이라든지 이렇게 막 하게 되면은 시민들이 막 다치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사회적인 그런 배경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핵심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노예들을 끌어다가 검투사를 시키고 그러니까 그 검투사들 가운데 정말 강렬하고 용맹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으니까 그냥 시민들이 하고 하십니다. 막 박수도 치면서 어우 암흑의 검투사들 막 올려줍니다. 올리니까 뭐 그것이 명예로 되는 순간에 로마에 있는 누굽니까? 처녀들 아줌마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처녀 이런 분들이 숙녀들이죠. 숙녀 처녀들 이런 사람들이 나도 여성이에요. 나도 검투사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검투사 경기 나왔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하나의 우월 본능, 우월 욕구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측면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과도한 우월 욕망, 인정받으려고 하는 여기에서 바로 탐욕 같은 그러한 우월 권력 의지, 위신 욕구, 위신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생기면서 여기서 뭘 했습니까? 허세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데에서 결국에는 자꾸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또다시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농토를 선언을 해가지고 이거 내 거다 하는
사람들은, 그 계층은 거기에 또 추정하는 무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힘을 합쳐가지고 법제화를 시키는데 어떤 법제화를 시키냐면은 그것을 정당화하는 법제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디 뭐 바다가 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바다가 있으면은 뭐 옛날에 뭐 옛날의 경우에도 있었겠죠. 뭐 바다 있으면 바다 같은 데다가 그냥 쫙 해적선 같은 것들 딱딱 띄워놓고 나가지고 이거 우리 거다 이렇게 나오시죠. 땅이면은 땅도 먼저 가지고 우리가 먼저 가서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그래가지고 먼저 땅에다가 울타리를 치는 자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거를 공고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법적인 제도화를 자꾸 시키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심판과 선수를 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심판과 자기. 그러니까 그거 부당하지 않냐 그러면 아니 가지고 사법권도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법으로 공고화시키는데 이러한 사건 속에 오는 것이 바로 불평등을 법제적으로 법제화를 시켜서 불평등에 대한 어떤 인정을 혹은 공고화하는 것을 하나의 제도화를 시킨 그런 것들이 오는 거. 이게 이제 그 사회적 불평등에 있어서의 독소들이 있어가지고 오염이 인간이 막 오염이 되고 이제 제도가 막 오염이 되는 이제 그러한 것이다. 요게 여기까지 얘기하는 게 장자크 루소 선생님이 봤던 인간 불평등의 이제 기원이었어요. 근데 이 인간 불평등의 기원은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그 디정인가요? 그때 그 현상 논문을 내걸었습니까? 그때 현상 논문이면 인간 불평등 이건 자연법적으로 허용이 된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 내서 하나 현상 논문을 내걸었는데 아이고 장자크 루소 선생님 딱 야 나도 이거 한번 좀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논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논문이 너무 파격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낙선을 갖다가 이제 시키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장자크 루소는 나중에 가지고 막 첨부시키고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갖다가 뭐 결정을 막 하고 그래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이제 내걸기를 시작하셨던 분이었는데 장자크 루소 선생님은 무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학이에요. 무학이 뭐냐면 정기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스위스 제네바의 출신이에요. 프랑스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서 바로 어머님이 세상 일찍 떠나시고 아이였을 때에 어머님이 세상에 일찍 떠나시고 아버지께서 맡아서 부양하시다가 아버지도 이게 어떻게 사정이 안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장자크 루소는 방목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각종 알바는 다 다녔습니다. 각종 알바도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그러면서 이분이 위대한 사상가로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은 전부 다 독학의 힘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독학을 하고